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방문했던 카페, 식당 혹은 사우나 등에서 예상치 못했던 곳에 설치되어 있는 큰 단차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고 다쳤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급심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소가 채무부존재 확인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단차가 설치되어 있던 그 영업장에 영업배상 책임보험 보험사가 그 당사자를 부추겨 가지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먼저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거기에 지지 않고 그냥 반소를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소송으로 붙은 거죠.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본소는요, 전북 임실군 소재 D카페 2층에서 피고가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임을 알 수가 있고요. 반소는 이에 반해서 원고가 피고한테 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곧바로 이유를 보면요. 인정사실, 원고는 전북 임실군에서 D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카페에 방문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피고는 22년 10월 30일 10시 25분경 지인과 함께 카페를 방문해서 2층 데크 끝부분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나오던 중 단차로 인하여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위 데크는 바닥면보다 13cm 높게 나무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져서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3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고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원고의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피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원고가 설치한 데크 등은 안전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기왕 치료비 등과 일체의 재산상 손해를 손해배상해 달라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판사는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이라고 해서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면서요. 또 다른 판례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 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이 판례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판단을 하는데요. 카페 2층 한 부분에 바닥으로부터 13cm 높은 나무 데크를 설치하고 위 나무 데크 위에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둔 점, 피고가 이용한 테이블과 의자는 데크의 끝부분, 즉 단차가 있는 바닥 바로 옆에 있었던 점, 피고는 위 의자에서 일어나 나오다가 데크 턱에 발을 헛디뎌 넘어진 점, 데크와 의자 사이에 간격이 거의 없고 의자 옆이 바로 단차가 있는 바닥이어서 잘못 디딜 경우 넘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데크에 계단 조심이나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자, 그러면서 뭘 언급하고 있냐면 이 사건 사고 후에 원고는 테이블과 의자를 데크 안쪽으로 옮기고 데크 끝에 계단 조심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였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요. 위험하다면 거기에 계단 조심, 미끄럼 주의 이런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나중에 보완 조치를 했다면 그런 부분도 소송으로 다툴만 하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은요, 결국은 데크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원고가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가 없습니다를 확인받고자 소송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결국은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인용된 사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요. 원고의 책임, 즉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원고의 책임을 20%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부주의도 상당했다라고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유사한 사례에서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제 사무실에 상담 문의 주십시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